여야가 이제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4월 국회에서 이제 법안이 통과될 걸로 보이는데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우리 의장님께서 해외 순방까지도 미루어가면서 네. 중재안을 내셨고 또 그 양당 대표들이 대승적으로 또 수용을 해주셨고 정의당까지도 수용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체로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까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강행 처리를 반대하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늘 저도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의견을 얘기하자면 체크 앤 밸런스, 수기 분리는 꼭 필요하다. 그게 감시와 견제 장치가 있어야 한다라는 소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이제 있는데 오늘도 이 중재안 올라오고 타결된 후에도 수많은 법조인들께서 네. 제 어떤 SNS에 이 법안의 문제점들을 또 계속해서 올려주고 계시고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또 기회도 되지만 이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재정비하는 정말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재안의 내용은 아직까지 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고 제가 이제 3가지 문제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선은 이 법안이 4월 안에 통과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좀 의문이 가고요. 또 이제 그게 법안에 대해서 위헌 규정이나 또 연동해서 바꿔줘야 되는 그런 법안들의 어떤 리스트업이 돼 있는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2번째 이제 검찰 수사 대상에서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가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고 계시는 것을 이제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경찰로 이관하게 되면 중대 범죄 수사청 수사에 대한 또 견제와 균형에 대한 어떤 시스템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또 이런 문제들이 아직 남아 있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법안은 국민투표 정도로 붙여야 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다. 네. 사법체계 근간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오류에 대한 사전 검토와 충분한 어떤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극한의 대치를 오늘 끝을 보고 또 모든 그 양당 포함해서 국회에서도 그런 논의가 시작됐다는 데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네.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저는 기재위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무소속이 되면서 기재위 내에서도 비교섭 단체가 원래 두 명인데 이제 3명으로 늘어나면서 저는 언제든지 제가 사보임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법사위에서도 이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이 합당하면서 비교섭 단체 한 분이 있었던 그 상황이 이제 없어진 상황. 그래서 그 상황을 저는 살짝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제가 법사위로도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스치듯이 했고 왜 그랬냐면 아시다시피 국회가 개원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처리했던 법안이 공정경제 3법입니다. 그 공정경제 3법을 민주당에서 아마 제가 가장 많이 의견을 내고 또 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가장 많은 저는 검토도 했고 그런 아마 인상을 많이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이제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제가 법사위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저항감은 없으셨을 거라고 보고 전 자연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면 누가 이거를 요청을 했냐 물론 이제 민주당의 이 지도부에서 저에게 의향을 물어왔고 저는 그냥 듣자마자 흔쾌히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제가 사보임 되면서 이 검수완박에 대한 법률안 처리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앞서 입장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헌법기관으로서 정말 제대로 국회의원 업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처음부터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보임 이야기 나오자마자 제가 이 법률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또 정말 많은 법조인들 또 시민단체 또 일반 국민들 교수님들 정말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네. 이 거수기 하려고 정치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보다도 짧은 시간이지만 열심히 들여다봤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법안에 대해서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제약점, 우선 수기분리만 해서 법안을 발의하게 되면 그 이후에 나타날 부작용들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이 리스트업도 안 돼 있고 저는 굉장히 이 재앙으로 올 것 같은 네.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반도체 30년 네. 했었는데 반도체를 개발하면서 이 오류에 대한 검증은 정말 그 피눈물 나게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기술이 세계 시장에 나갔을 때, 글로벌 시장에 나갔을 때 인류의 재앙으로 오기 쉽습니다.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모두에 어떤 장착이 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떤 고속도로에서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그러면 사람의 생명으로, 인간의 생명으로 위협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이 오류의 가능성 제로, 또 네. 검증 커버리지는 100%,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되는데 그 의식 체계가 저한테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법안이 가져올 부작용, 이 법안이 가져올 재앙, 이런 것들이 저는 계속해서 그냥 이거를 무시하고 갈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이 메모리 반도체가 이 30년 1등하게 된 이유도 그런 새로운 기술을 적용을 할 때 수많은 검증과 수많은 검증 커버리지를 높이는 그런 작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네. 예. 그리고 반도체는 양심 산업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거리낌 없이 제가 할 만큼 다 했다. 이 오류가 제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제로로 수렴시키는 그 과정, 그 노력이 정말 엔지니어들한테는 정말 그 초격차의 기술을 끌어내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체계에서 이 법안도 거의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 제대로 법안이 이 체계가 근간이 마련되지 않으면 저는 이 졸속은 부작용을 낳고 꼼수는 재앙을 낳는다. 이 법안이 딱 그렇다라는 생각을 했고, 적어도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이 법에 대해서 우려점에 대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학생들도 공부를 할 때 몇 년 동안 계속 수석하는 친구들을 보면 꼼수로 수석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치팅, 한 번에 컨닝으로 한 번에 수석은 될 수 있지만 몇 년 동안 그렇게 탑을 유지하는 친구들을 보면 그런 꼼수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잠적했다라는 보도가 막 나오고 그러는데 아무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제가 있었던 민주당에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니면 이 국회 선진화법의 의미대로 이 소수당 또는 비교섭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는 이 근본을 가지고 저는 논의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이든지 시대전환이든지 그런 소수당의 의견을 들을 줄 알았는데 다음 날 18일 날 뵙고 19일 날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민정배 의원 탈당 얘기가 속보로 뜨면서 저는 상상의 범주를 넘어가는 모략이다 이건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경악스럽다라는 표현 밖에 제가 당시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리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검찰의 어떤 검찰 조직의 어떤 인식, 국민들의 인식이 무전유죄, 유전무죄, 무권유죄, 유권무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검찰 자체적으로 반성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부로부터의 개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없는 죄도 만들 것이다. 예, 이 이야기를 너무나 많은 분들한테 들었고 최소한 몇십 명은 말씀드린 대로 이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고 기소가 될 것이고
그야말로 이게 감옥에 갈 것이다 이런 네. 얘기들을 숱하게 좀 많이 들었던 상황인데 정말 충정에 의해서 충심으로 일하시는 이 일선의 검사분들 저는 정말 존경하고 응원드리고 싶으나 그래도 이런 인식에 대해서는 좀 불식시켜 주실 의무가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네. 우선 이 수사 기소를 완벽하게 분리하자라는 게 검수완박이었으니까 조금이라도 뒤로 물러서게 되면 이것에 대한 의미가 퇴색되는 것 아니냐. 완전하게 분리해놓고 나서 그 다음 법안들을 다시 내더라도 이거는 처음 안대로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실제로 이 민주당의 지지층에서는 여전히 이 법안을 받아들이지 마라,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아주 저한테도 문자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 것을 보면 지지자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개혁이 물거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갖고 계시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중재안을 또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극한 대치 상황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나 그래도 일부 의원들을 다 설득을 하시고 또 지도부의 어떤 리더십이 발휘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하루에 10,000통 이상의 전화가 지속적으로 오고요. 네. 그리고 문자도 마찬가지로 뭐 수천 통이 오는 건 뭐 예, 뭐라고 하던가요? 하루에 그렇게 옵니다. 조심해라. 18원 보냈다. 그리고 어떻게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느냐. 정말 많은 분들의 비난과 이 반대 의사를 들었으나 네. 그 또한 제가 새겨드려야 할 소중한 이제 고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그렇게 또 솔직하게 표현을 해주시고 저에게 더 열심히 좀 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파악을 해라라는 그런 저는 채찍과 회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부터 이 이제 중재안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를 하고 이 이제 본회의에 상정될 것 아닙니까? 그 전에라도 어떻게든 깊이 있게 논의를 좀 할 수 있는 또 그런 상황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복당이나 뭐 제가 뭐 어느 당에서 일한다 이런 것보다는 정말 국민을 보고 제가 지금 이 순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만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K 디아스포라 유스 프로젝트, K 디아스포라 청소년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일관되게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패권 국가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드렸고 이제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면 600만 인구가 나스닥 상장 기업의 수가 2, 3위를 다툰단 말입니다. 네. 그 정도로 광대국이 되어 있는데 그 힘은 이스라엘 밖에 있는 800만의 디아스포라의 역할이었다. 그렇게 두고 보면 우리 대한민국도 750만의 디아스포라가 있습니다. 지금은 800만이 넘었다고 하는 보도도 있고요. 그런데 그 750만 중에 200만이 24살 이하입니다. 근데 그 200만의 청소년들을 우리 대한민국의 이 강대국으로 가는 그런 역량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면 네. 그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출생 국가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청소년들을 이제는 이게 연대시키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량으로 끌어들이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정체성 또 역사 이런 부분을 공부를 시켜서 그들이 대한민국에 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